오, 첼시가 피아니치 관심 있대? 피아니치 진짜 좋은 애지. 투엘 감독하고 딱 맞을 것 같아. 그래, 투엘은 피아니치 투엘 완전 좋네. 주간 그래. 네. 한 시즌 고생했다 그래도. 한 시즌이 끝났습니다. 더블을 꿈꿨지만은 코파델레이 우승 트로피 한 개 든 게 어디야? 그래. 이거 근데 결국은 우리가 시즌 초에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그 정도의 평균치가 아닌가 생각 들어요. 네. 참. 38라운드 경기에서는 메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경기 전에 코만 감독이 올 시즌 가장 많이 뛴 세 선수가 메시, 더용, 페드리다. 근데 더용은 37라운드 경기에 경고 누적으로 못 나왔기 때문에 38라운드 에이바르전에는 출전시킬 거라고 해서 출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두 선수 메시하고 페드리에게는 휴식을 줬고요. 그래서 메시는 바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코파 아메리카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메시는 빠르게 휴가를 떠나게 됐고요. 만약의 경우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나게 된다면 올 시즌 37라운드 셀타 비고전이 메시의 마지막 경기가 되겠죠. 하지만은 흐름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메시가 남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거든요. 혹시 가르디올라 감독 인터뷰 보셨어요? 네, 봤어요. 가르디올라 감독이 아구에로는 바르셀로나에 가서 세계 최고의 선수 메시랑 같이 뛸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아구에로가 바르셀로나 간다. 메시가 남는다. 아니야? 맞습니다. 그리고 네. 가르디올라 감독은 그 전에 에릭 가르시아도 바르셀로나도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에릭 가르시아 막판에 보니까 못 쓰겠던데. 네, 에릭 가르시아 좀 심각하긴 하더라. 야, 물론 EPL하고 라리가는 다를 수 있고 맨시티랑 바르셀로나는 다를 수도 있지만은 야, 이걸 그냥 데려오는 게 과연 맞는 선택인가? 고민은 되더라. 네. 야. 자, 네. 여하튼 에이바르전 그리즈만의 결승골로 아름다운 골로 물론 경기력은 안 좋았지만 이 경기는 그냥 그리즈만 골 장면만 보면 돼. 그리즈만의 골로 1대0의 승리를 거두면서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3위를 확정 지었습니다. 아니 보면서 야, 메시 없으면 이 골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만약의 경우 메시가 네.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떠났다면 네. 정말로 개고생했겠구나. 이런 경기의 연속이었을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아찔하더라고요. 네. 자, 여하튼 라리가 3위를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파델레이에서는 우승을 차지하면서 클럽 통산 30일의 우승, 코파델레이 최다 우승 기록을 다시 썼고요.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16강에서 만나서 패배하면서 결국은 16강에 머물렀습니다.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마지막 38라운드에서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루이스 수아레스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클럽 통산 11회 우승 그리고 7년 만에 라리가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박수 쳐줘야지. 예, 우승했으니까 또 박수 쳐줘야지. 우리가 줬어 루이스 수아레스. 우리 덕분이야. 뭘 또 우리가 줬대. 유벤투스로 갈 뻔한 거. 네. 루이스 수아레스 같은 경우에도 바야돌리드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면서 제 역할을 했고요. 그 영웅이야 영웅. 역시 그 경기 끝나고 나서 막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바르셀로나에 대한 섭섭함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대한 충성심을 동시에 이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한 시즌을 좀 돌아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올 시즌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잖아요. 일단 시즌 시작하기 전에 메시의 이적 파동, 그리고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루이스 수아레스하고 쿠만 감독의 뭐 전화 통화로 나가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주축 선수들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메시의 이적 파동 때문에 쿠만 감독이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다는 것. 그러면서 올 시즌은 불안하게 출발을 했고요. 그 가운데 메시와 바르토메오 전 회장의 마찰, 바르토메오 전 회장의 사인과 구속, 네, 그리고 새로운 회장 선거가 있었고 그 가운데 메시 계약서 유출 사건도 있었고 정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었어요. 하물며 지금도 슈퍼리그에서 안 나오고 있어. 야, 뭐 무슨 축구팀이 축구 얘기보다 무슨 정치 얘기나 이런 게 더 많냐? 너무 많았어. 그 가운데에서 네. 쿠만 감독이 백포에서 백스리로 바꾸면서 팀의 안정감을 높였고 그러면서 후반기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다 보니 코파델레이에서 우승을 했는데
코파델레이 우승을 확정짓는 순간 라리가 6경기가 남아있었고 6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면 자력으로 우승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요때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거지. 네. 그라나다전 패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무승부, 레반테전 무승부, 셀타비고전 패배. 그러면서 이제 우승이여 안녕, 아디오스 우승. 그러면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네. 요게 이제 한 시즌의 바르셀로나의 모습이었어요. 올 시즌 그래도 바르셀로나 선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가 있다면, 야, 이 선수 진짜 잘했다 이런 선수가 있다면, 아니 메시는 당연히 해야죠. 잘했고 메시가 30골을 넣었는데. 메시는 그냥 노다우시고 얘기할 것도 없고 대용이 참 고생 많이 했고 저는 그래도 의외로 그리즈만이 괜찮았어. 그리즈만이 물론 이제 여전히 만족스럽진 않아요. 근데 지난 시즌 대비로는 분명히 좀 더 좋아진 모습이 있었고 저는 일단 이 바르셀로나 유일하게 들어올린 트로피 이거는 그리즈만이 가져다 줬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측면에서 그리즈만 공헌도는 좀 뭐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즈만을 놓고 봤을 때는 제2의 득점원 역할도 분명히 해줬고 두 자릿수 골을 넣었으니까. 그리고 코파델레이에서 중요한 순간에 그라나다전 같은 경기에서는 그리즈만의 활약이 너무나 빛났잖아요. 중요한 순간에 그라나다전 같은 경우에서 제 역할을 해줬고 그래서 이제 그리즈만이 눈에 들어왔다. 저는 역시 이제 페드리. 페드리도 잘했죠. 그러니까 페드리 보면서 야, 이 선수의 중요성이 이렇게 크구나 이걸 느낀 게 후반기에 지쳤을 때 페드리 보니까 그 전에 진짜 페드리가 잘했었던 거구나. 그리고 모리바라든가 리키프츠가 정말 재능들이지만 페드리도 어린 선수인데 페드리하고 비교했을 때는 역시 부족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페드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올 시즌에 뭐라고 할까요? 나는 근데 형이 패드리 꼽는 것보다 umtit랑 민계에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 물론 올 시즌에 5대 거학이 있었죠. 5대 거학. 그래 내가 너무 일찍 꺼냈구나. 그래. 가장 나쁜 놈 렁글레. 셀타비고전 야 퇴장. 나 그거 보면서 진짜 쌍욕을 진짜 umtiti 돌아오면 뭐해? 돌아오면 뭐하냐고 umtiti. 세리지 로베르토. 야 얘는 왜 이렇게 된 거야?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쿠티뉴. 아예 그냥 쉬어라. 쉬어라 씨. 아주 쉬어. 나는 임대 갔는 줄 알았어. 그래 휴가 갔다 휴가 갔어. 진짜 내가 빡이 돌 대로 돌아가지고 진짜. 그리고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브레이스웨이트도 별로였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그 퍼포먼스적인 측면, 경기력인 측면에서는 뭐 이렇게 꼽을 수가 있지만은 이 브레이스웨이트도 바르셀로나에 오게 된 배경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고.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별로였고 내가 에이바르전 보면서 주니오르 피르포 보면서 와 얘 미쳤구나. 야 얘는 볼터치가 안 되는구나. 야 발이 얘는 세모가 아니구나. 얘는 오각형이구나 발이. 발이 정말 각지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아니 근데 어찌됐든 브레스웨이트는 딱 지금 자기가 할 만큼 했고 이제는 떠나야 될 시기인 거예요. 그래. 근데 브레이스웨이트가 5학이라는 건 아닙니다. 5학의 마지막 자리는 피아니치예요. 그래. 네. 피아니치는 그냥 아직도 바르토메우의 유산이잖아. 야, 피아니치 진짜 어쩔겨. 그리고 올 시즌 팀은 쿠만의 팀, 온전히 쿠만의 팀, 뭐 라포르타 회장의 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바르토메의 유산들이 남아있고 이전 유산들이 남아있는 걸 이제 조금씩 바꿔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잔재들이 여전히 팀을 좀 어렵게 한 요소들이 올 시즌에 드러났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5대 거학이라고 렁글레, umtiti, 세르지 로베르토, 쿠티뉴, 피아니치를 얘기했는데 렁글레는 계속 가더라도 나머지 4명은 다 정리를 할 것 같아요. 렁글레도 내 마음 같아서는 정리하고 싶지만 왼발 센터백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와야 되니까.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얽매면은 렁글레한테 계속 철퇴 맞는다니까. 여하튼 왼발 센터백 한 명은 있어야 되잖아. 왼발 센터백을 영입하든가 아니면 뉴스에서 끌어올리던가. 여하튼 네. 이 5대 거학 중에 되도록이면 다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 안 그래도 쿠만 감독이 내가 만약에 더 남는다면은 선수단을 올 시즌보다 더 대대적으로 갈아치우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외에도 뭐 브레이스웨이트라든가 몇몇 선수들은 또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쿠만 감독 아까 전에 만약에 남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쿠만 감독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쿠만 감독이 거의 경질되는 분위기긴 한데 차기 감독이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네. 쿠만 감독을 경질하고 과연 데려올 만한 그런 대단한 카드인가인지는 좀 약간 여러 의문부호가 붙는 후보들이죠. 네. 그러니까 많은 바르셀로나 팬들은 한지 플릭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한지 플릭은 독일 대표팀 차기 감독으로 갈 거라는 유력하죠. 유력하고요. 네. 그럼 사비는 어떠냐? 근데 사비도 지금 약간 뜨뜻미지근한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었던 뭐 로베르토 마르티네스라든가 여러 감독이 연결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의 경우 확실한 대안이 없으면 쿠만 감독으로 1년 더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 저는 그 마지막 6경기에서 미끄러진 게 쿠만 감독의 굉장한 뭐 패착이고 쿠만 감독이 경질되게 된다면은 그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이 후보들을 보면은 야, 이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쿠만 감독 1년 더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은 들어요. 들어요. 쿠만 감독이 지금은 지휘봉을 놓을 타이밍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로베르토 마르티네스가 웬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감독들이 연결될 거면 차라리 쿠만을 1년 더 믿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근데 사비라든가 다른 감독이 온다고 했을 때 위험 부담이 있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감독이 온다면 그럼 쿠만이 지휘봉이 놓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근데 요 후보들도 결국은 또 다 바르셀로나 연결돼 있는 인물들이라는 걸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 로베르토 마르티네스는 무슨 연관이 있어라고 하는데 이 로베르토 마르티네스가 요르디 크라이프와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크라이프 가문이랑도 굉장히 친하고 항상 집에 모여서 식사하면서 축구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철학을 공유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또 라포르타 회장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로 나오는데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선수들 영입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선수는 세리오 아구에로죠. 아구에로 뭐 벌써 가르디올라 감독이 컨펌해줬잖아요. 네. 세리오 아구에로에 대한 계약서가 뭐 유출이 좀 됐는데 맨시티에서 받던 연봉의 50% 정도를 받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야, 그럼 진짜 오고 싶었나 보다. 네, 근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렇죠, 네, 루머지만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메시하고 아구에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게 이 두 선수에게는 마지막 목표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월드컵 전에 같은 팀에서 뛰면서 호흡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 얘기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메시 아버지라든가 주위 사람들은 파리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연봉을 더 받고 그러려면. 그런데 이제 메시는 잔류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다. 그러면서 메시도 연봉을 50% 정도 삭감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라포르타 회장이 스포르팅 디렉터에 요르디 크루이프를 데려오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었고 라포르타 회장이 제일 처음에 내놓은 그 플랜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요르디 크라이프가 중국에서 선전을 이끌고 있거든요. 네, 선전이랑 클럽을 이끌고 있는데 근데 바르셀로나에서 제안이 오면은 계약을 해지하고 갈 수 있는 조항이 있다라는 또 루머가 있더라고요. 이건 또 지켜봐야겠지만은 계속 연결되는 거 보니까 라포르타 회장이 좀 데려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르디 크루이프 같은 경우에는 요한 크루이프의 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바르셀로나에서도 뛰었었고 메뉴에서도 뛰었었고 알라베스에서도 뛰었었고요. 좋은 활약을 펼쳤었던 재능이 뛰어났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보다는 못하다 보니까 좀 그늘에 가려진 면도 있었죠. 그리고 스포르팅 디렉터로서 큰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남긴 게 딱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바르셀로나 라인이라고 보여지는 그거 이외에는 딱히 내세울 만한 게 없는데 계속 욕심내는 이유가 뭘까? 나는 조금 궁금해. 이건 당연하죠. 왜냐면은 라포르타는 결국은 라마시아를 중시하고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철학을 중시하고 그렇죠. 크루이프의 이즘을 강조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크루이프의 이즘의 상징적인 존재는 요한 크루이프이지만은 요르디 크루이프를 모시고 와서 그 이미지를 더 구축하겠다는 거죠. 그렇겠지. 그거 진짜 이미지 정치잖아. 라포르타는 그거 가능해. 그러니까 가능하지. 나는 오베르마스가
아약스에서 테크니컬 디렉터를 그만둔다라는 썰이 나왔을 때 항상 요르지 크루이프가 후임으로 후보로 나왔거든요. 난 그때 절대 반대했거든. 그 바르셀로나도 사실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 근데 어찌됐든 라포르타는 원하고 있다는 거. 연결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데파이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바르셀로나 외에 유벤투스하고도 연결되고 있다. 네. 그리고 당장 시장에 나오면은 다른 팀들도 보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FA 자격을 얻은 선수 가운데는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거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데파이가. 야, 데파이 많이 컸다. 거물이라는 얘기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바이네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으로 간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독일에서는 오히려 바이에른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바르셀로나 얘기는 최근에 좀 약간 그냥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음 감독이 쿠만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장담을 못하니까. 그리고 쿠만 감독이 분명히 바이날둠을 대표팀에서 잘 쓰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시즌 초반에는 항상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쿠만 감독이 잘 쓰니까 리버풀하고는 또 다른 폼을 보여줄 거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대표팀에서 하는 거 보면 물론 최근 대표팀 감독이 쿠만 감독이 아니긴 하지만은 위치는 같은데 예전 퍼포먼스가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봐야 돼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요런저런 얘기를 좀 마무리 지었는데 주간꿀에는 프리시즌에도 간간히 할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계속 나올 테니까 매주 지금처럼 하지는 않겠지만은 중요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할 거니까요. 주간꿀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내가 정리하는데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다 너네들. 왜? 뭐 테나우 1년 임대 안 되나 부임 가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아, 이거 좋네. 야, 남는다고 테나우는 아약스의 프로젝트에 1원이라고. 1년 임대 안 되나? 야, 진짜. 어찌됐든 이런 의견들이 있고 지금 토트넘도 여전히 테나 감독을 원하고 있고 바르셀로나도 테나 감독을 원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아마 다음 시즌 시작될 때까지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야, 이거 댓글이 왜 이래? 우리의 월클 럼블레가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거 첩자 같다, 첩자. 야, 이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월클? 아, 진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네. 야, 이거는 답변도 하기가 싫다. 네. 요 댓글은 저도 좀 동의를 합니다. 네. 아틀레티코가 그냥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서 우승했다면 쿠만 감독도 욕을 덜 먹었을 텐데 희망 고문을 하다가 욕을 더 먹게 되네요. 조금 불쌍합니다. 밑에 거도 거의 같은 내용 의견인데 쿠만을 경질하기엔 애매해서 더 문제. 이러다가 다음 시즌에도 또 누구 내려서 중도 경질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하시네요. 네. 그래서 쿠만 감독에게 좀 미안한 감도 있어요.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너무 잘해서 기회를 만든 게 오히려 자신의 위치를 위험하게 만든. 그래, 맞아. 자, 올 시즌 바르셀로나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건가요? 저는 한 70점? 나도 한 70. 그래도 60점까지 가는 건 아니고 왜냐면 컵대에 먹었으니까. 먹었고 그래도 우승 경쟁을 해줬잖아. 근데 80점까지 가기에는 미끄러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커서 80점으로 가기에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조기 탈락. 16강이면 우리에게는 조기 탈락이야. 그리고 우승 경쟁에서도 생각보다는 빨리 미끄러진 거. 그리고 강팀에게 너무 약했던 거. 뭐 이런 요소들이 아마 감점 요인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럼에도 제가 70점을 주는 이유는 역시 시즌 초반에 기대치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고군분투했다. 이런 측면 때문에 70점을 드리는 거고요. 세르지 로베르토랑 리키 푸치 이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르지 로베르토는 보내야 돼요. 네,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세르지 로베르토는 그래도 이적 시장에 나오면 라리가 클럽들이 좀 뭐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세르지 로베르토는 보내야 되고 리키 푸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유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만 리키 푸치를 보유했을 당시 바르셀로나하고 같이 간다고 친다면 올 시즌만큼밖에 못 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지금 피아니치가 나간다면 새로운 미드필더 한 명을 또 영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 영입한 미드필더에게는 출전 기회를 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페드리, 더용, 부스케츠인데 부스케츠 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조합은 달라지겠지만 그 다음에 모리바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리키 푸치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점을 봤을 때는 리키 푸치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좀 그러면 리키 푸치 입장에서도 임대를 가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자, 한 시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있어봐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이거는 진짜 한 시즌 마무리로 진짜 딱 좋은 시라고 해야 되나? 빅쿠키님이 올려주셨는데 자, 어느 깊은 5월의 밤
잠에서 깨어난 송꾸레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김낑깡이 기이하게 여겨 송꾸레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송꾸레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야 이게? 이 꿈 누가 꾸게 했어? 쿠만이 꾸게 했다. 아유, 이루어질 정말. 수 있는 꿈인데 이루지를 못했을 뿐이야. 그래. 아유 정말. 네, 한 시즌 이렇게 마감을 하는데 다음 그래. 시즌에는 달콤한 꿈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간꿀에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